정리하면 이미 출시된 서비스 앱들의 메뉴 구조도 분석을 통해 나만의 서비스 앱 메뉴 구조도 작성 가능. 자,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뉴 구조도 기본 작성법에 대해서 4가지 구성 항목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하는 부분들,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좀 완벽하지 않고 프론트와 어드민의 요소들이 매칭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6가지 타입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내부, 외부 어떤 리뷰 컨펌을 통해서 이제 완성도 있는 서비스 메뉴 구조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메뉴 구조도 기본 작성법. 먼저 샘플, 배달이츠, 프론트 어드민 양식 확인. 배달의 민족 양식으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를 기본으로 작성해 주셨는데요. 배달의 민족의 5년 전, 7년 전의 모습으로 또 같은 브랜드명을 쓰긴 뭐해서 또 일부 좀 수정을 많이 했어요. 배달이츠라는 이름으로 좀 가정을 했고요. 그 양식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달이츠 프론트 메뉴 구조도 작성된 모습들이고요. 뭐 이런 형태의 양식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양식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선진 사례, 화면 캡처, 피그마 나열 또는 메뉴명 조사. 이게 뭐냐면 경쟁사 피그마 쪽 화면을 보게 되면 모바일 킥고잉 서비스에 대해서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해서 PC 카카오톡으로 받은 다음에 이 피그마 화면에 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경쟁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뉴 구조도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네. 경쟁사 선진 사례, 화면 캡처, 그 다음에 피그마 나열. 저렇게 나열하는 건 그런데 대신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PC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쇼핑몰 한번 볼까요? 그리고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게 다 메뉴들이거든요. 오특, 뭐 신상, 그러니까 카테고리, 오특, 신상, 랭킹. 워낙 좀 큰 사이트다 보니까 이런 식의 메뉴 구조도를 다 하나하나 메모장에 기입하면서 뎁스별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엑셀 시트에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애초에 구글 시트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캡처를 하지 않을 때의 방식은 메모를 통해서 이제 사이트맵 구조가 되는 내용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게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좀 러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기획하실 때는 어떤 주니어 기획자라고 하시면 그렇게 러프하게 기획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캡처해 나가면서 기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능숙도가 있었을 때 서비스 기획이 2-3개 사이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 이런 메뉴명 조사를 좀 러프하게 빠르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어서 함께 기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실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경쟁사 선진 사례에 취합된, 선정한 2-3종의 프론트 메뉴 구조도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샘플 양식이 있기 때문에 샘플 양식을 복제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하나씩 또 추가해 나가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양식은 사용하되 이렇게 입력을 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사 서비스, 프론트 어드민 메뉴 구조 작성, 대응 디바이스별. 그러니까 킥고잉을 예로 들죠. 킥고잉에는 랜딩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앱이 있어요. 앱에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 프론트, 사용자 단을 프론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운영자가 관리할 때 쓰는 어드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어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론트는 이번 우리 서비스는 모바일로만 구성을 할 거야. 단 랜딩 페이지 하나만, 소개 페이지 하나만 구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 디바이스는 모바일 디바이스 대응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앱과 웹으로 좀 구분은 되겠지만 모바일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 자, 어드민은 보통은 PC로만 해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운영자들만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드민은 PC로만 구성을 한다. 저희 메뉴 구조도 양식에서 어드민도 어드민 PC, 그다음 프론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렇게 구성을 하지만 뭐 PC에 웹 랜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 작성법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캡처가 있고 배달의 민족, 배달이츠라는 양식이 있고 그래서 회원 체계라든지 뎁스 구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구분, 이슈 있다, 뭐 이렇게 파트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메뉴별로 진척을 해나가는 WBS 요소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메뉴 구조도를 이렇게 작성해 주실 때 그런 구분들, 그래서 이 양식을 사용하시면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사이트 맵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러프하게 어떻게 이 그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를 기획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 그 다음에 제작까지 가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고도화 부분 6가지 항목으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CRUD 점검 보완, 크리에이트 등록, 리드 상세, 업데이트 수정, 딜리트 삭제, 개념이 누락되지 않고 적용되었는지 확인. 어떻게 보면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마이 페이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죠. 프론트에서 CRUD 회원 가입 쪽을 볼게요. 약관 동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전화번호 인증까지 받았는데 마이 페이지에 내 정보 수정해서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인증 이런 것들이 요소가 상이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닉네임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는 너무 많은 정보를 애초에 받지는 않고 추가적으로 받는 정보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뭔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주소를 받았는데 정보 수정 페이지는 주소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CRUD 관점으로 등록에 있는 것들이 수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당연히 마이 페이지에 이제 정보 수정을 하기 전에 내 정보에 이미 또 그런 정보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정보를 그 음식점에서 메뉴 등록을 했어요. 메뉴 등록에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프론트 사용자 단에서 일반 사용자 단에서 정보가 게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CRUD 관점에서 누락이 발생한 거죠. 그런 것들을 더블 체크하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뎁스 점검 보완. 뎁스 개념이 잘못된 경우 보완. 특히나 홈 화면의 UI에 알림이 오른쪽 상단이라든지 왼쪽 상단에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알림 페이지 터치를 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서브 페이지, 투뎁스로.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위치한다든지. 근데 홈에는 이런 요소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구분인 거고요. 홈의 요소들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 메모하는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 같은 뎁스 상에선. 근데 뎁스가 바뀌었을 때는 디자인도 해당 뎁스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 개발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페이지로 뭉뚱그려 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디자인할 때 누락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개발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디자인 페이지가 없어, 기획 페이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뎁스 개념도 다시 처음에 기본 작성할 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빨리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뎁스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블 체크를 통해서 고도화하면서 그쪽을 이제 점검 보완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외 구분 보시면 이 페이지들의 전체 페이지 규모가 96페이지 규모야, 프론트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나 이제 공통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식의 상세 페이지와 분식의 상세 페이지는 같고 DB의 데이터만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은 디자인적으로는 한 페이지를 공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DB로 들어올 부분이라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찜한 가게에서 찜해야지만 결과적으로 상세 페이지로 갈 거거든요. 그럼 링크예요. 내부 링크고 뭔가 취소 계정 삭제 이런 팝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외에 외부 링크, 구글 플레이로 간다든지 앱스토어로 간다든지 어떤 외부 링크 부분 그런 표시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업무를 해야 되는, 기획을 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범위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이 정도라는 그런 감을 모든 파트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구분들이 있고요. 공통을 다시 점검 보완해야 되고요. 여기 오탈자가 있지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링크 점검 보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일일 했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이 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쓰이는구나, 이건 링크구나, 이런 표시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쪽 섹션을 작성하기도 바쁜데 페이지까지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돌면서 메뉴 구조도를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완, 뭐 이런 식으로요. 페이지 합계 수치가 누락되었는지 확인을 수정. 이거를 이제 계속 셀을 복사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뭔가 누락된 건 없는지 하면서 이런 셀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4가지 확인했고요. 5번째, 프론트 어드민 매칭 기획. 어드민 기획 시 프론트 페이지 요소의 관리 영역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보완. 보시면 지금 회원 타입도 손님, 사장님, 라이더인데 어드민에 있어서도 고객, 사장님, 라이더. 근데 여기 라이더가 없어요. 회원 타입이 2가지 있는 경우도 있고 1가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 것을 복제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양식을 사용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복사만 하고 이 서비스에 맞게끔 보완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이 회원이 가입할 때부터 고객, 사장님, 라이더로 가입을 하는데, 저희 참고로 배달의 민족 앱은
고객 쪽하고 사장님 앱하고 또 라이더 쪽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서비스들은 그렇게 앱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이제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게 되면 드롭될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앱 하나에서 에어비앤비 방식처럼 분리해서 가입받은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했고요. 배달이츠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 그리고 그 고객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장님인데 너무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들이 고객 컴플레인이 막 늘어났어요. 그럼 자체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3아웃, 3번의 경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지를 처리하거나 아예 약관에 준해서 뭐 탈퇴를 시킨다거나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뭐 가입이 된 다음에 승인이 되면 가게가 매장 정보를 등록하고 메뉴를 뭐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프론트에서 있었지만 관리자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 내역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이 프론트에 있는 요소들이 어드민에 다 녹여져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의 CRUD 유형별 기획 대표 6가지. 이게 뭐냐면 어드민은 프론트는 정보를 등록해주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트, 또 수정은 업데이트, 상세 페이지, 리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드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목록을 먼저 보고 이런 복수 정보를 보고 상세에서 관리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해 주는데, 모든 페이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목록 상세 관리, 여기 상세, 고객의 정보를 보는데 고객 정보를 관리자가 막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케이스인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고객에 대해서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라는 메모 정도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정산 쪽에서 이제 결제 내역들이 포인트로 쌓이고 그것을 사업자라든지 라이더한테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해진 날짜에 정산 대상으로 그 규정에 따라 정산 대상이 떠 있으면 정산을 완료 처리하게 되면 완료 내역이 뜬다든지, 그런 유형의 것들은 이제 목록 플러스 상세 관리로 구성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록 상세 삭제 관리. 뭐 특히나 리뷰 쪽에서 욕설이라든지 금지어 같은 거로 필터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터링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삭제해야 되겠죠. 이미 약관에 그런 것들은 삭제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록, 상세, 등록, 수정, 삭제, 제품 정보라든지 공지사항 등 이런 것들은 사장님 앱에서 등록을 했지만 이 정보가 이 서비스와 특성이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삭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리만 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목록, 그 상세만 있는 경우 보시면 매출 관리는 뭔가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세, 뭐 회원별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상세 보시면 되고요. 삭제 시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수정까지는 되지만 뭔가 삭제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은 뭐냐면, 찾아볼까요? 수정 카테고리, 카테고리 한식, 중식 이런 걸 했는데 분식을 했어요. 근데 분식은 우리 서비스에서 뭐 적합하지 않아서 빼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정보에 카테고리에 메뉴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서 삭제가 돼버리면 널값이라고 해서 그룹핑 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삭제 기능을 아예 두지 않고요. 그럴 때는 그런 메뉴 자체를 비활성화해서 이미 누적된 데이터는 그냥 보이지 않게끔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통계, 대시보드 등은 그냥 바로 목록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해당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대시보드에서도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들. 자, 이런 형태로 CRUD 관점에서 각 그 섹션에 따라서 관리 스타일들을 이미 여기 폼에 해놨는데, 그런 형태로 또 다른 섹션을 관리할 때도 이런 개념하에서 그 섹션에 대해서 상세, 또 등록, 수정, 삭제 요소를 그 해당 섹션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다 하게 되면 기획자 혼자서 기본 작성을 했고 보완을 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었어요. 오탈자도 자기가 쓴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야 되겠죠. 내부 관련자, 타 기획자 또는 이제 같이 동료 기획자 또는 이제 개발자 또는 시니어 PM 한테 이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면 객관성 있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이제 고객사에 보내야 되겠죠. 근데 고객사에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그냥 파일 링크랑 보내기만 하면 고객사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서잖아요. 주요하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다, 고객이 놓치지 말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달라라는 것들을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객사가 안내를 받고요. 안내를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고객이 뭔가 온라인 회의를 합시다. 반대로 이길 정도라든지 오전에 작성을 했으면 오후 정도에는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해서 상호 간에 작성자와 또 그걸 열람하는 사람이 100%에 도달할 정도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향후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완성도 있는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또 역시나 이게 UI까지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UX, UI, 피그마로 기획할 때 추가 섹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메뉴 구조도에 추가하게 되고요. 향후 UX, UI 기획 시 놓치거나 새롭게 추가된 영역에 대해 보강해 주시게 되면 UI도 WBS, 그러니까 IA도 이제 완성도 있게 계속 유지하거나 보강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메뉴 구조도를 작성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WBS, 그러니까 일정서라고 그냥 표현을 하죠. 거기에 이제 이슈라든지 파트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WBS 문서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메뉴가 기획이 안 되거나 디자인이 안 되는 누락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메뉴 구조도에 우선순위와 담당 파트, 그 다음에 해당 섹션에 그 시작 완료 일정들이 기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메뉴 구조도로만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파트별로 수립을 해서 향후 프로젝트 진행될 때 일정별로 이제 완료됐을 때 각 파트에서 완료 표시를 하고 주간 단위로 주간 회의를 통해서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일정에 대한 어떤 표시 양식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도 배달의 민족의 초기 서비스 한 5, 6년 전의 모습, 요즘에 비마트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홈과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 페이지, 그 다음 컨텐츠 페이지는 서비스 속에 하나 정도 있는 정도의 양식을 샘플로 또 만들어 놨어요. MVP라고 좀 표현을 해놨고요. 과연 서비스가 회원가입이 있는 체계에서 최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정말 줄여서 이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이해를 하실 때 양이 적어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서비스를 구성할 땐 저 정도 양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달 리츠 양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달리싱으로도 또 활용해서 뭔가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구성한 것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양식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실 때 요소에 대한 어떤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서비스마다 실명 인증을 하는 유형, 뭐 프론트와 어드민 유형, 이메일 인증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해외 서비스. 이제 우리나라 휴대폰 뭐 KT라든지 SKT가 없잖아요. 해외에서. 그럴 땐 이메일 인증하는 방식, 그다음에 휴대폰 단순하게 핀코드 인증하는 방식, 아예 인증 절차가 없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서비스 메뉴 구조 기획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